네, 103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로운상해이고요.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일반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1월 31일 날 생산부 전 직원 100명이죠. 그쵸? 건강검진 100명은 솔직히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네. 그쵸? 내가 이걸 왜 꺼었지? 자, 아무튼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국병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 1000만원만큼을 법인의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를 하였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검진해드리면 직원들이 기뻐하겠죠. 자, 직원들이 기뻐해요. 뭐다? 복리, 후생비. 그래서 1번 복리후생비 공개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자, 카드는 결국 돈 안 준 거잖아요. 어차피 다음 달에 결제할 거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일반전표 띄우시고 며칠 날 1월 31일 날로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복리 후생비 공장이니까 500번대 100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하나카드로 거래처를 달면 되겠습니다. 카드는 거래처를 항상 카드로 달죠. 2번. 자, 3월 3일날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차 보증금 1,500만원 중에서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1000만원만큼은 보통기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죠. 내가 동국 소유의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동국이가 나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죠. 근데 이 보증금은 나중에 방 빼게 되면은 다시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보증금은 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나중에 받을 거니까. 받을 거는 내 거. 1,500만원. 자, 보증금도 거래처 적는 거 알고 있죠? 동국으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계약금을 우리가 제외한 잔금을 죄송합니다. 하나는 계약금을 이미 주었죠. 2월 3일날 주었으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에 그 당시에 계약금 미리 주었을 때는 선급금으로 분개했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2월 3일날 주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2월 3일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돼 있죠. 자, 이거 대변에 사라지는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월 3일 날에 분개할 건데요. 자, 분개하기 전에 아무튼 자, 선급금 대변에 사라진다 2번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3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당연히 동국을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 해가지고 자산의 증가 동국 우리 집주인 달면 되고요. 1,500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이 사라집니다. 자, 거래처 동국 달아야 되겠죠. 대변에 얼마? 500이 사라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대변에 나가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월 말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올해 3월 2일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래의 주식 1000주, 액면가 5000, 취득가 8000, 1000만원의 일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쉬운 문제죠. 단기 매매 목적으로 그 당시에 구입을 했다면은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이걸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나간다 1번. 이거 먼저 공개하시면 돼요. 몇 주? 1000주. 그 당시에 취득가는 8000이죠. 그러면 800만원이 나가는 거죠. 이때는 액면가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여기 나간다 1번 800 됐습니까? 자, 돈은 1000만원 들어오죠.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2번. 그럼 800을 1000만원 팔았으니까 200 벌었죠. 처분이익이죠. 대변에 수익 발생,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800 나가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들어옵니다. 이번 문제는 왜 이리 쉽죠? 그쵸? 그리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4번.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별표. 자, 9월 20일 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신주 2000주를 주당 7,500원에 자,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주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고요. 9월 20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상계해야 되겠죠. 없으니까 할인 발행 자금은 무시하시면 된다. 자, 우리 첫 번째 증자를 하게 되면은요,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은 뭐다? 자본금. 눈 감고 자본금이죠. 자, 공식 뭐였습니까? 금액은 발행 주식수에서 액면가를 곱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000주의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2000주 곱하기 5,000원 250 1000만원이 발행되었다 그 얘기예요. 액면가. 근데 돈은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근데 이거는 뭐다? 한 장당 7,500원에 발행했으니까 27에 14, 250, 네, 1,500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얘가 2번. 그럼 나는 1000만원만큼만 투자를 해주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1,500 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 500만원만큼 기분이 좋네요. 자, 이런 이익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자본거래이익이라고 하죠. 자본잉여금, 자본의 증가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발행 차금이 없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을 상기할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9월 21일 날 대변에 자본금 얼마? 네, 1000만원 이렇게 액면가 발행했는데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1,5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너무 좋아요. 대변은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거래이익,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 10월 31일 날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1억 원이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했답니다. 부채를 갚았네요. 동시에 차입금이자 30만 원도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뭐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죠. 1억. 근데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 나가죠. 여기 2번이에요. 얼마? 1억 30만 원. 그럼 차변에 30만 원 비죠? 이건 뭐죠?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준 거예요. 이자 비용 3번. 끝입니다. 단기 차입금 거래처 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10월 31일 날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거래처 달아주셔야 돼요. 누구였습니까? 기업은행이었죠? 예, 기업은행 달아주시고요. 얼마? 1억. 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갚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1억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뭐라? 그럼 30만 원 차변의 비죠? 이게 마지막 이자 준 거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이상으로 일반전표 입력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103회 전산세무이급은 거의 일반전표에서 그쵸? 너무 쉬운 문제만 나와가지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 하면은 4번 하나밖에 없는데 자, 4번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회계 1급 실력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매입 매수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28일 날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 동그라미하고 여러분 수입도 매입이죠. 김해사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성계안서 체크 발급받았고요. 부가세는 현금으로 줬고 재고유산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우리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거래처는 누구이다? 무조건 거래처는 세관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두 번째, 부가치세 분개만 한다. 그러면 자, 매매션표 가셔가지고요. 자, 날짜는 7월 28일 날 유형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하고 자, 수입도 매입이에요. 수입 세원계산서면은 몇 번? 55번 매입의 수입. 자, 품목은 원재료죠. 자, 금액 보니까 여기에 공급가 3,000에 세기 300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3,000에 300. 자, 거래처는 누구이다? 무조건 세관이다. 방금 누구였습니까? 김해세관. 그쵸? 왜냐하면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수입세원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이죠. 자, 전자로 받았으니까 전자의 1번. 자, 부가세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분개는 전액 현금 1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00이 나가고 차변에 부가세 대여금 이거 매입세 공제 되죠? 네, 300 여기까지만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3천만 원만큼은 분개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공급가액에는 이렇게 넣어주지만은 여기서 분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제도 친절하게 회계 처리를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조합 캐피탈로부터 영업부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인승 승합차를 리스하기로 하였으며 리스는 운영 리스이며 매월 리스료 55만원만큼의 지급 조건입니다. 7월분 리스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서니까 얘는 뭐다? 면세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아무튼 얘를 수취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주었습니다. 단 임차료 계정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용차를 렌탈하는 것도 매월마다 월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임차료 계정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월리스로 해서 55만원 돼 있고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돈 쓰는 거니까 매입이고요. 증빙은 계산서니까 매입에 면세로 가시면 돼요. 자, 7월 30일 날 매입의 면세 몇 번? 53번입니다. 자, 품목은 뭐 리스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금액은 55만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네, 조화 캐피탈이었죠. 조화 캐피탈. 전자에 체크합니까? 네. 분개는 어떻게 할까요? 자, 분개는 보통형으로 줬으니까 3번에 혼합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차변의 원재료 맞습니까? 아닙니다. 임차료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몇 번대? 영업부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갈 거예요. 얼마? 55만원. 3번입니다. 8월 12일 날 해외 매출처인 영국 에이스사에 제품을 직수출났다. 그쵸? 보는 순간 수출. 오케이. 자, 신고일 뭐 나와 있고 선적일 나와 있는데 쌤이 수출 신고일 그 다음에 뭐 통관일 이런 거 나오면 함정이라고 있죠. 이거 함정이에요. 신고한 날짜가 우리 문제 풀 때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거는 안 봐도 괜찮아요. 환율을. 자, 아무튼 이랬고, 자, 선적일은 8월 12일이고 수출 대금은 3만 달러는 8월 30일 날에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12일인데 30일 날 받기로 하면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외상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냥 외상이에요. 외상. 자,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출 신고번호는 고려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수출도 판 거니까 매출의 수출로 와야 되겠죠? 자, 8월 12일 날 매출의 수출로 가겠습니다. 몇 번? 16번. 늘 하는 거죠.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자, 얼마를 팔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이게 4만 달러죠. 4만 달러. 맞죠?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 공부했으니까 다들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3만 달러를 갖다가 자, 환율과 이제 곱해야 되는데 언제 환율 곱합니까? 그렇죠. 선적일의 환율이죠. 혹시나 환가하였다면 환가 일날이 빨랐다면 환가일의 환율이죠. 그래서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이죠. 근데 환가일은 없어요. 그러면 선적일이 제일 빠르니까 네, 바로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선적일이 제일 빠르니까 8월 12일이 환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1150원입니다. 결국은요, 선적일하고 돈 받는 날하고 빠른 날이에요. 돈 받는 날은 늦기 때문에 선적일이 빠르죠.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3,450만원이죠. 곱하면. 그래서 3,450만원이고, 거래처는 에이스, 맞습니까? 자, 영국 에이스사,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요, 영세율 구분 오는 거 알고 있죠? F2, 직수출은 항상 1번. 자, 신고번호 생략하고 붕괴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외상이니까 전에 외상 2번 누르시면 돼요. 그쵸? 8월 말날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붕괴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9월 25일 날 당사가 생산한 제품 장부가 200, 시가는 300이죠. 부가세 별도인데 항상 부가세는 시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거를 생산부 거래처인 세무물산에 선물로 제공하였습니다.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을 접대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여러분, 판매하는 물건을 접대하게 되면은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죠. 자, 이런 걸 타계정으로 대책이라고 하죠. 근데 이 타계정 대책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슷한 의미로 간주공급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죠? 그렇죠. 돈 받고 물건 판 건 아니지만 돈 받고 물건 판 걸로 간주하고 너에게 부가가치세를 10% 때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사자 개폐. 사가 뭐예요?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재화. 그럼 얘는 사업상 증여죠. 사업상 증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접대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는 물건을 선물 줬으니까 접대비예요. 이것도 어떻게 한다? 오케이. 부가세 10%를 토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단 제품과 관련된 부가세는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그러니까 토해내라는 얘기죠. 별표.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예요. 자, 쌤이 간주공급은 건별로 가라고 했죠. 물론 자가공급에서 직매장 반출은 세원계한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걔는 과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간주공급이기 때문에 얘는 법적 증빙을 발행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별, 무증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9월 며칠 날? 네, 9월 25일 날. 자, 유형 선택은 공급으로 간주하니까 매출이고요. 증빙은 안 주었죠. 그 대신에 돈 받고 판 건 아니니까 14번 건별. 자, 품목은 제품이죠. 자, 공급가액은 장부가로 할까요? 시가로 할까요? 여러분, 부가세를 곱할 때는요, 무조건 시가요, 시가. 근데 분계를 할 때는 장부가예요. 잘 봐요. 부가세 10%를 곱할 때는 시가로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분계할 때는요, 이 제품은 장부가가 나가는 거니까 장부가로 분계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익을 얹어서 판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얹어 팔았다면 당연히 뭐 300이 되겠지만 이거는 이익을 얹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장부가인 원가로 대변에 나중에 분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시가는 300. 자, 기본 강의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린 거예요. 야, 300 넣으니까 금액이 이상하죠? 맞죠? 예. 너무, 그래, 맞아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다가 그냥 300에 이렇게 30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가 300에 부가세는 10%니까 30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뭐 세무물산으로 적을게요. 원래 간주공급은 거래처를 안 적어도 괜찮아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근데 그냥 뭐 세무물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변의 제품을 판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내가 정말 이익을 얹어 팔았다면은요, 제품 매출이 맞아요.
근데 얘는 이익을 얹어서 판 게 아니고 그냥 접대를 한 거죠. 맞죠? 그럼 대변은 뭐다? 그냥 원가의 제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적어야 돼요. 매출이 아니에요. 제품이에요. 얘가 장부가 얼마? 200만 원짜리가 나는 거죠. 물론 부가세 수금은 30만 원 국가에 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30만 원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하지만 제품을 우리가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원가인 200으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장부가가 결국 원가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이 230만 원이 결국 뭐죠? 그렇죠. 200은 200대로 접대를 했고, 맞죠? 그럼 접다면서 미안한데요. 부가세 이거 30만 원 혹시 대기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세무물산이 우리하고의 거래를 끊어버리겠죠. 그렇죠? 연락하지 마.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200도 잃고 30도 내가 잃은 거예요. 그렇죠? 차변에 전부 다 비용 처리하다는 얘기죠. 누구? 접대비. 맞습니까? 몇 번째? 이거 누가 접대한 거죠? 여기 보세요. 생산부 거래처인 세무물산에 제공했던 얘기는 생산부가 접대한 거죠. 500번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 네, 230만 원. 야, 근데 이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지금 제품이 대변에 분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접대라고 하는 용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조율안에 다 같이 몇 번 모르시겠으면 F2 누르시고, 네,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일반전 표 때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타 계정 대책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은 아니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꼭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거진 다 틀려요. 여러분들 안 틀릴 수 있도록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타겟정보 대체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5번입니다. 9월 30일. 혜민의 제품을 3천만 원 공급가에게 판매하고 아래 전자세원계안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단 7월 31일 날 계약금 1천만 원만큼은 보통용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잔액은 10월 말날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판매하고 세원계안서니까 매출의 과세, 그건 맞죠? 자, 9월 30일 갑니다. 매출의 과세 11번.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전자제품 팔았죠? 자, 수량 단가가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그냥 3,000에 300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량과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명분이 필요하니까 수량하고 단가를 한번 적어줍시다. 네, 그럼 3,000에 300이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혜민이죠. 그래서 혜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전자에다 체크합니까? 네. 분계 어떻게 할까요? 분계 지금 복잡하죠. 뭐 7월 31일 계약금 입금 받은 게 있죠.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 당연히 선수금이죠. 전산세무 이급 정도면 이런 거 선수금인 건 다 알죠. 네. 나머지 잔액은 10월 30일 날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혼합이죠. 그렇죠? 복잡하니까.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개수금 이건 이상 없고요. 차변에 돈 받는 분계만 하면 되는데 전에 우리가 선수금 받은 게 있었죠. 부채죠. 이거 대변에 있단 말이에요. 차변에 이제 없애야죠. 그럼 차변은 뭐다? 야, 선수금이지 아니니까 너 사라져라. 부채 감소 얼마? 1,0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나머지는 10월 말에 받을게. 외상이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았으면 차변에 돈 받는 분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울 거 없어요. 거래처 잘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이급 매매전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이건 쌤이 다음 강에서 세무회계만 모아가지고 문제 3번, 문제 5번 푸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결산 문제 4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 일단 풀기 전에 결산 순서부터 이해를 하고 수동과 자동을 고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푸는 순서. 퍼스트,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요. 세컨드, 자동 결산 그 다음에 한다. 알고 있죠?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연표에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전산이 분개를 해주더라. 자, 자동 결산 5가지 누가 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다시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외우셔야 되겠죠? 자, 수동은 수, 자동은 자.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느낌이 수동이죠? 네. 자, 2번은요. 당연히 수동이죠. 3번 대손이네요. 오케이, 자동. 그리고 4번 퇴직금이죠? 네, 자동. 그 다음에 5번 법인세. 오케이, 자동. 이야, 이번 전산세무2급 재무회계는요 꽤 쉽네요. 그쵸? 자동이 3개 나오면은요 이건 땡큐죠. 우리 보고 합격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기뻐요. 그러면 1번, 2번 수동을 먼저 하고 3, 4, 5 자동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외화 매출 채권인 AAPL.컴퍼니 리미티드의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외상 매출금은 돈을 받을 거죠. 그럼 일단 여기다가 자, 받을 돈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받을 거. 자, 우리 분위기 보니까요 결산 때 달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외화의 평가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알고 있죠? 예. 자, 그러면 7월 4일 볼게요. 자, 이때 제품을 1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7월 말날에 수출하기로 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했답니다. 그럼 결국 이날에 팔았죠. 이때가 선적일이에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고요. 8월 말날 위 수출 대금 중 일부인 3만 달러를 회수했답니다. 그러면 물건 팔고 회수한 거는 이미 분개 다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별 기준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자,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10만 달러를 팔았는데 3만 달러 회수했으니까 지금 장부에 어디 적을까요? 여기 적을까요? 그러면 지금 장부를 쌤이 북밸류라고 할게요. 그러면 장부에 지금 이제 얼마 나왔다? 7만 달러가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그쵸? 그럼 이 7만 달러가 현재 장부에 얼마로 남아있을까요? 우리 물건을 선적했을 때의 환율로 따지는 거 알고 있죠?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이죠. 근데 선적을 했는데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선적일이 빨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적일과 돈을 받는 날 중에서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선적일의 환율인 7월 말일자, 그러니까 이날이죠. 1190원으로 장부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러분 계산기 있죠? 7만 달러 곱하기 1190원 계산하니까 8,330만 나옵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8,330만 원만큼을 내가 받을 돈이 있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항상 달러는 기말되면 뭐 한다? 평가를 해야 돼요. 야, 요즘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쵸? 네. 많이 괴로운 분들도 있고 또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국제 경기가 지금 최악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자, 7만 달러가 있는데 자, 이걸 평가해 보니까 이제 기말의 환율로 평가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기말에 가니까 1달러에 얼마? 네, 1,150원 되었다는 얘기죠. 1,150원. 그러면 7만 달러에서 1,150원을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8,050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상물출금의 금액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받아야 할 돈이 얼마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떨렸어요. 자, 나는 받아야 될 돈이 애초에 얼마가 있었다? 8,330만 원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그쵸? 8,050만 원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어때요? 지금 준 거잖아요. 무려 얼마가? 280만 원만큼이 준 거예요. 맞죠? 이 차액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80이에요. 지금 받을 돈이 줄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안 좋죠. 이런 게 바로 손실이에요. 손실은 비용. 비용 발생은 차변, 외화환산 손실 2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그만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줄었으니까 외상물출금 자산의 감소 280만 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전표 12월 말일자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수동결산이니까 당연히 일반전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 28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280만원. 그쵸? 그리고 얘는 거래처를 닫아 주셔야 되겠죠? 네. AAPP입니까? 영어로 A 적으세요. 네, 나오죠? AAPL 컴퍼니 리미티드 280만원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구나 라고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장부가와 평가액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많이 어려워하던데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합시다. 자, 2번 4월 1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 보험기간은 이번 연도 4월 1일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월 할 계산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세무이익을 정도만 이제 알아야죠. 그쵸? 네. 그리고 내년 4월 말까지면 딱 1년이다. 그쵸?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계산했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에 그 보험사에다가 보험금 주고 전부 다 보험료, 비용 잡았다는 얘기예요. 단, 보험료의 기간 배분은 월화 계산하고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보험료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일단 120만치를 주었답니다. 이게 1년 치면은 월화 계산하게 되면은 12개월이죠. 그래서 곱하기 뭐다? 네, 12분의 해야 되겠죠. 근데 4월 1일부터 우리는 가입했으니까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살려볼까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세요. 뭐 12에서 쌤 앞에 3개월이니까 3개월 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어요.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럼 얼마?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9 90만원이지. 그쵸? 그럼 90만원만큼만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 위에 분개할까요? 차변에 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얼마? 120만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대변에는 뭐 돈 주었겠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맞죠? 그럼 이게 맞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왜? 90만 잡았어야지. 그래서 보험료 120에서 맞죠? 여기 보험료 120에서 어떻게 한다? 9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30만 원만큼을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가 30만 원만큼 비용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1번으로 분개하시고 아시겠죠? 그럼 이거 차변은 뭐라고 할까요? 어차피 돈은 주었죠. 내년 걸 미리 준 거예요. 결국 이게 내년 거예요. 차변의 상급비용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개합시다. 대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취소시킬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 겁니까?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를 취소하면 되겠죠. 800번대. 자, 얼마? 네. 30만원 취소하고요. 차변액을 뭐라고 한다? 네. 내년 걸 미리 주었으니까 성급보험료, 즉 성급비용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자, 성급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 화재보험으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답안에 안 달려 있어도 그냥 다세요. 아시겠죠? 우리 명분이 중요한 거니까. 혹시나 이게 이제 안 달아도 맞다고는 해주었지만 또 나중에 또 달아야 된다 이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고 선수, 미수, 미시급 이런 거는 다른 게 좋아요. 자, 이상으로 수험결산은 끝났으니까 일반연표 닫으시면 되고요. 이제 3번부터 자동결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동결산은 그냥 쌤 방식으로 따라오세요. 지금 답지 보면은요, 뭐 정신없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쌤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채권의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답니다. 자, 이런 거, 그 자동결산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야, 근데 이게 자동결산 가려고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계산식 좀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첫째. 자, 채권의 일단 기말의 잔액이 중요하죠. 그럼 채권의 기말 잔액에서 곱하기 대손율을 곱합니다. 전산에게 2급 때부터 한 건데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말에 그 설정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대충이라고 할게요. 이 잔액을 빼면은, 맞죠? 설정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자, 결산자로 입력으로 먼저 가세요. 가셔가지고, 자, 엔터 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 여기에 대손 삼각대 있죠? 클릭, 여기에다가 이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입력하면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요, 이제 1% 이렇게 딱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구해줘요. 구해주는데, 이 금액이 있잖아요. 문제지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외상의 수금의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695788470 돼 있죠. 자, 볼까요? 695788470 어때요? 맞죠? 오케이. 맞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받으러면요. 157760000 어때요? 157760000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어때요? 9천만원이죠? 9천만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뭐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는 얘기예요. 근데 충당금 잔액도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습니까? 여기에 5150 돼 있죠. 어때요? 맞죠? 내가 문제를 잘 풀었으면 맞다니까요. 그쵸? 받으러면요 155 돼 있죠. 어때요? 맞죠? 그쵸? 단기 대여금은요 충당금이 0원이죠? 어때요? 없죠?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1%를 설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1% 돼 있는 거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디에서 기말 잔액 있죠? 요 기말 잔액이 채권 잔액이에요. 여기에서 1%를 곱해가지고요. 맞죠? 충당금 잔액 얘죠. 얘를 뺀 금액이 설정액인데 그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여러분. 구해지기 때문에 굳이 뭐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금액 3개만 남기고 나머지 미수금하고 선급금은 언급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 그냥 이거 확인만 하시고 결산 반영 누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산에서 이렇게 분개해 준다 그 뜻이에요. 전산에서. 이해되겠죠? 네.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 가시면은 대손상업비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들이 전부 다 답안지에 나와 있는 요 금액들하고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쵸? 요 두 개는요, 그 대손상업비이고,
나머지 90만짜리는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단기대여금은 장사가 아니니까. 그쵸? 자, 이제 4번입니다. 퇴직급여. 자,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고 회사는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시오. 자, 쌤이 이것도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추계액에서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된다고 했죠. 자, 100%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곱하기 100% 해봤자 어차피 뭐 이 금액이니까 그쵸?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생산부는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1억을 빼면은 나머지 얼마? 5천만. 그렇죠. 생산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부는 2억이니까 추계액에서 충당부채 잔액을 빼니까 얼마? 1억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자로 입력 가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생산부는 제조부에 노무비로 가면 되겠죠. 그럼 노무비에서 퇴직급여 1200이에요. 1200 거기다가 5천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이지. 지금 직원들이 나간다면 1500에 1억 5천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쵸? 그동안 얼마 1억 원만큼을 설정했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만큼만 더 설정하자. 그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서 퇴직급여 1200 여기에다가 자, 누구 거? 영업부 거 나머지 1억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5번. 자, 당사는 해당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1,200만 원만큼을 확정 지었답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액 55만 원만큼은 55만 원만큼과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500만 원만큼은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뭐라고 했죠? 먼저 납부한 세금, 선납세금이죠. 그쵸? 그럼 쌤이 법인세는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첫째, 선납세금을 먼저 입력하라고 했죠? 55만 원, 500만 원 더 하세요. 얼마? 555만 원이죠? 자, 어디에 넣습니까? 법인세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선납세금 돼 있죠? 여기에다가 555만 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요 옆에다가 한 번 더 옮겨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기를 잡아요. 자, 이때는 계산기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법인세가 얼마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1200이었죠? 그쵸?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1200이 우리가 내야 되는 법인세인데 이 중에서 미리 납부한 게 얼마다? 555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빼. 그럼 뺀 나머지 얼마? 645만 원이 앞으로 내야 될 거죠. 이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얘를 여기다가 입력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납세금과 미지급 세금 만나가지고 위에 정확히 1200이 법인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자동결산 입력 다 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꺼버리면 안 돼요. 위에 뭐죠?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야만 분계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동결산 분계 완료 확인하시고 ESC 빠져나오시면 현시간부로 결산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103회 전산 세무이급 재무회계는 끝내고요. 다음 강의에서 부가세 원천징수 이제 세무회계 실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